지난 한 주의 주요 뉴스를 되짚어보는 시간이죠.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운영 체제인 윈도우 7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종료하면서 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S는 14일부로 신규 보안 취약점이나 오류 개선을 지원하는 보안 업데이트를 이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컴퓨터를 계속 쓸 수 있기는 하지만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도 합니다. 네.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내 PC 5대 중 1대꼴로 지금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고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금융기관도 비상입니다. 50만 대가 넘는 공공 PC가 그리고 시중은행에서는 70%가 윈도우 7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 윈도우 7 이전에 윈도우 XP 시절에 기술 지원 서비스가 종료됐을 때도 실제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7년이었는데요. 당시에도 150국에서 30만 대 이상이 이 랜섬웨어 워너크라이로 인한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도 워너크라이 피해로 기업뿐만 아니라 토익시험장, 공공기관, 버스 정류장 안내판까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서 공공 서비스가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일 간단한 문제는 아예 하드웨어를 새로 바꾸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되는데 네. 비용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당장 바꾸지 못하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보도 자료를 내고요. 대응 방법을 말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요. 또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방문하지 말 것 이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산 개방형 OS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개방형 OS는 안전성이나 호환성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PC의 90% 이상은 이 윈도우 그리고 모바일은 애플의 iOS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운영 체제를 쓰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참 난망한 일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전투표는 앞서 실시가 됐는데요. 유치 홍보활동이 과열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주민투표를 앞두고 군위와 의성 두 지역에서는 공항 유치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체들이 주민들을 찾아서 홍보를 하고 가도행진을 하고 저마다의 요구사항을 알렸습니다. 네. 지난 16일과 17일에는 이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군위와 의성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됐고 사전투표를 못한 주민들은 21일에 본투표에 임하면 됩니다. 네, 이번 이 선거를 위해서 홍보 활동이 진행되면서 네. 조금 다소 과열이 돼서 맞고소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가 투표운동 개입 혐의로 김주수 의성군수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의성군이 600억 원 규모의 포상과 그리고 20억 원 규모의 공무원 해외 연수비 지급 계획을 세웠는데 네. 이것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에 대응을 해서 의성군 유치위원회도 김영만 군위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군위군 쪽은 이 군위 쪽 한 유치 결의대에서 상품권이 배포된 정황이 있고 또 김 군수가 소보와 비완면이 선정이 될 경우에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다 네. 이런 발언을 한 정황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이 투표를 방해한 혐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이나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포상금은 계획만 있었고 또 상품권은 민간 단체가 배포했고 또 우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네. 이 공정해야 할 투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가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군위는 17건 그리고 의성은 215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의성에서는 한 회사 대표와 직원 5명이 위장 전입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하려다가 검찰에 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구 경북 상생 사업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두 지역에서는 투표 결과에 승복하자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되겠고요. 또 지자체와 경상북도의 갈등 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이런 선정 과정은 특히나 진행 과정이 중요하지 서로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결과에 승복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갈등 관리 능력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신속 처리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른바 패트 정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야 4+1 협의체는 지난 13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잇따라 상정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네, 패스트 트랙 1호 법안이었죠. 유치원 유치원법. 3법도 네, 처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 유치원 3법은 비리를 저지른 사립 유치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하고 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담겼고요. 또 유치원 급식을 학교 급식으로 포함하는 학교 급식법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은 경찰의 1차 수사권 재량을 대폭 늘리고요.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의 권한은 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검경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에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조정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나뉘고 있습니다. 이 무소불위인 검찰 권력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공룡 경찰의 탄생을 만드는 법안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고위직을 겨냥한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달리 이 수사권 조정안은 일반 국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와 이해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조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백수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검경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사실은 1호 공약이고 수건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번에 통과된 이 조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우리 형사사법 절차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찰은 그동안에 경찰의 수사를 다 지휘 감독하고요. 네. 또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고 구속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과 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이제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었고 네. 또 공소 유지 그리고 형 집행까지 이렇게 다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사법 절차의 거의 전 과정에 걸쳐서 어떤 한 기관이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떤 불공정이라든지 위법이라든지 인권 침해라든지 부정부패 같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그거를 이제 제대로 시정하고 통제하기가 좀 어렵죠. 네. 왜냐하면 이제 수사를 직접 시작한 기관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또 공소 유지까지 이제 모두 담당하게 되면은 수사가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었어도 그게 시정되지 않고 이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소가 잘못됐더라도 공소가 이제 계속 유지될 수 있어서 수사 대상이 된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형사 절차에서 이제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경찰은 수사를 하고 네. 검찰은 그 경찰 수사를 감시 감독하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에 이제 집중하도록 이렇게 권한을 조정한 것은 기관 간의 이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형사 절차의 적법성을 높이고 또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이번 조정안이 사실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검찰의 수직적 하부 관계처럼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 조정안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수평적 관계로 이 두 기관 사이의 어떤 힘을 재조정하는 어떤 이런 효과가 있다는 이렇게 추진을 했던 쪽에서는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됩니까? 예, 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검찰청법 개정 내용은 이제 두 가지뿐인데요. 첫째는 검사의 일반 사법 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 규정을 이제 삭제를 한 겁니다. 네. 다 국세청이나 군 수사기관 등에 이제 근무하는 특별 사법 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네. 범죄를 대폭 제한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제한이 없었는데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와 또 경찰이 직접 수사하기 힘든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이렇게 네. 제한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형사소송법은 좀 개정 내용이 많습니다. 네. 이 형사소송법은 지난 2018년에 당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이제 검찰과 경찰을 상급 기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네. 있는데요. 네. 그 합의문에 이제 문헌과 취지를 반영한 겁니다. 우선 그 주요 내용은 수사 단계부터 또 공소가 제기되는 단계 그리고 공소 유지 단계까지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이제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네. 설정을 하면서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이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게 됐고요. 네.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인권 보호 역할을 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경찰은 1차적인 수사권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오직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도 원칙적으로 갖게 됐고 네.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그리고 공소 유지권은 뭐 그대로 갖게 됩니다만은 직접 수사권은 특정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가지게 되고 네. 대신에 경찰에 대해서 수사가 이제 미진하면은 보안 수사, 또 시정 조치 요구권, 또 재수사 요청권 등의 네. 사법 통제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네. 법안이 통과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세부 시행 방안을 정하는데 이게 어쩌면 더 심각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불만 충돌하는 두 불만들 사이에 조정이 필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일부 뭐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오늘 어떤 부분이 주된 쟁점인지 그걸 좀 알려주실까요? 예, 이 법안의 이제 시행 준비와 이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서 최근에 법무부는 차관을 단정으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이제 하위 법령 재개정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사법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을 구성했고 검찰도 검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네. 경찰은 이미 경찰개혁 추진 TF팀을 이제 꾸려서 활동 중이고요. 우선 이 법안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이 쟁점이 될 텐데요. 첫 번째 쟁점은 바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입니다. 네. 검찰청 법이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시를 하면서 나머지 범죄들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검찰은 이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 하고 경찰에 이제 좁히려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과된 공수처 법안과는 다르게 이번 조정안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법이야 고위공직자들 관련이니까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 조정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수사 대상이 되거나 지금 이 법에 관련되는 일을 겪어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뭐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수사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나면은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됐죠. 네. 일단 송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경찰에 재지휘를 하거나 또 직접 보완 수사를 하기도 하면서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이제 수사를 종결해 왔는데요. 법이 개정법이 시행이 되면은 앞으로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로 넘어갈수록 네.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먼저 경찰 단계에서 변화는 조사를 받고 나서 혐의가 있는 걸로 인정이 되면 검찰에 송치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혐의가 없으면 앞으로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에서 일단 바로 수사가 종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경찰에 이제 사건을 불송치했을 때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제 불만이 있으면 이 일을만 신청하면 검사에게 자동으로 이제 송치가 됩니다. 네. 다음에 검찰 단계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은 증거 능력이 없도록 법이 개정됐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에서 이미 조사받은 내용을 검찰에 다시
불려가서 조사받는 일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판 단계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이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법정에서 직접 재판부가 아주 상세하게 사건을 심리할 수밖에 없어서 네. 이 부분은 이제 공포 후 4년의 유예 기간을 두게 됐습니다. 네. 검찰이 가장 반발한 내용 중에 하나가 경찰의 과도한 권력화, 비대화를 걱정하는 내용에 대한 제어 장치가 이번에는 빠져 있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거대한 경찰 권력의 거대화를 뭐 막을 수 있는 조치라든지 꼭 필요해 보이는 제어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경찰 조직이 워낙 크죠. 많은 권한, 수사권을 이제 일차적으로 갖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또 경찰 개혁, 또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우선에 지금 경찰 조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에 이제 발표했던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대로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경찰, 비대한 국가경찰을 이제 줄여야 되겠고요. 또 민간이 참여하는 경찰위원회 등을 통해서 수사권에 대한 이제 문민 통제도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까지 이제 마련된 법적인 장치로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이러면 검사가 이제 경찰에게 기록 송부, 시정 조치, 사건 송치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할 수 있고 징계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는 이제 통과가 됐고요. 네. 또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직접 수사하기 힘든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 경찰 공무원 범죄는 이제 별도 기관이 수사를 할 장치가 있죠. 근데 이걸로도 이제 충분치 않으니까 경찰 내부적으로는 뭐 최근에 논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2중, 3중의 수사 결제 라인을 만들어서 네. 책임을 이제 강화하고 또 책임 소재도 명백히 해야 되고요. 자체적인 감찰 기능 강화라든지 외부 인사 감사위원회 제도 이런 것들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국민들이 이 우리가 위임한 권력을 권력기관들이 함부로 행사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